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이제 물량 공세입니다. 중국의 지금 젊은 층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선호도 1순위가 우리나라 의대 대신 거기는 이제 그 공대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참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보면 이게 다 전기로 구동되는 거고 후방 산업으로서의 배터리의 엄청난 발전. 네. 이건 뭐 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우리가 뭐 하다못해 시계가 안 가도 배터리를 갈아 끼워야 되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네.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여기서 얘기하는 배터리는 이제 2차 전지입니다. 네.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술 경쟁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독일 국제 가전 박람회 현장에서도 세계의 눈은 로봇에 쏠렸는데요. 로봇 상용화가 성큼 다가오며 이 분야가 배터리 업계 돌파구가 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본기부터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이 예. 휴머노이드 저도 뭐 언론에서 많이 이제 듣긴 예. 합니다만 저도 뭐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휴머노이드 이게 이 로봇이 뭔지 그냥 로봇하고 다른 건지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하는 로봇 하면 로봇 청소기 네. 로봇 이게 제일 익숙하잖아요. 집에 많이 그렇죠. 있는데 예. 이거는 휴머노이드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 구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는 정의를 사전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신체 구조와 이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인간, 있고, 인간의 신체 구조. 신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동작을 모방한 것이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청소기도 로봇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TV 같은 데서 그 산업 현장들을 보게 된다라면 로봇 팔 같은 것들이 움직이면서 예. 막 여러 가지 그 있는데 강아지 로봇 예, 강아지 로봇 나오잖아요. 강아지도 예. 있고요. 근데 왜 굳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냐라는 부분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예. 로봇이라는 게 특별한 형태를 띌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개발할 때도 저도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를 모방해서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결국 그 새와 다른 점은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새 머리를 없애고 나니까 오히려 비행기 모양을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일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저는 초기에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라는 건 사람의 외형을 닮은 외형을 외형을 닮아 닮은 있기 거예요.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저희 스튜디오도 그렇고 이게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인간의 최적화된 이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어떤 기술자라든지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들,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인간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도 그와 흡사한 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고 친근화될 수 있고 같이 협업을 해서 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대세의 끝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그러니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봇과 제가 예.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네, 그렇죠. 로봇이 나오는데 의자에 앉아야 되고 그렇죠. 앞에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예. 사람의 외형과 비슷한 뭐 그 정도 키의 예. 로봇이 거기에 온다면은 이제 스피커도 달려 있어야 되고 다른 별도의 어떤 인프라 없이 지금의 그렇죠. 이런 환경을 이 스튜디오에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인간의 외형을 닮은 그런 네. 휴머노이드 로봇 이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피지컬 AI 예. 요것도 좀 구분 좀 해주시죠. 그 피지컬 A라는 것이 이제 조금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광의의 개념보다 좀 넓어진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로봇이다라고 하면 한정된 행동을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지컬 AI가 들어온다라면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어진 내용에서이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물리적인 형태 그러니까 로봇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을 피지컬 AI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과 어떤 인터뷰를 한다라는 것들 그게 이제 피지컬 AI죠. 학습된 로봇이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이제 내세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션으로 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피지컬 AI는 좀 더 광의의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때 피지컬은 예. 꼭 사람의 외형을 닮을 필요는 필요는 없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그런 면에서 좀 더 넓은 예, 개념이다.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나의 분야일 뿐이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릴 그래요.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술이 예. 더 확장되려면 기반이 되는 건 뭡니까? 뭐 배터리 이런 건 당장 생각나는 건데요. 그렇죠. 배터리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현한다라는 건데 하드웨어라는 것이 단순하게 신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로서 로봇 기술에 있어서 로봇의 급 총화는
제어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물컵을 이렇게 딱 짚는 행위 같은 경우도 팔이 나가다가 팔이 멈춰야 되고 그다음에 손이 움직이다가 손이 멈춰야 되고 그것을 좀 들어 올렸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 이게 제어 기술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제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모터를 통해서 앞으로 직진하고 브레이크를 쓰는 것이지만 우리가 단순한 행동 하나에 수많은 모터의 전진과 제어에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 그 자제분들 그런 게임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인형 집기 같은 거. 예,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행동을 제어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의 하나 일환이고 아. 그런 것들을 이제 명령을 내리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군다나 제가 이제 이 컵을 하나 들게 된다라면 기존에 있었던 무게 중심에서 이 무게 중심을 또 적절하게 배분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에너지 동력으로 따지게 된다라면 당연히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기술의 총화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전 너무 그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적절한 비유인 게 예. 저희 아이도 좀 이런 쪽 분야를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들었더니 예. 저는 이제 TV에서 왜 이런 막 로봇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막 대단하잖아요. 막 그렇죠. 그래서 엄청날 줄 알았는데 아직 기술이 초보 단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예. 컵을 드는 것도 아직 이 강도 있죠. 예. 이걸 가벼우면 살짝 잡고 무거우면 세게 잡고 이게 아직 제어가 잘 안 된다 그러네요. 가장 어려운 것이 달걀 잡는 거랍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저는 예. 그 정도 기본 아니야. 근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렇죠. 예, 그 예.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가는 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긴 했습니다. 예. 자, 그 이번 주 초까지 열렸던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이 IFA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로봇이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그리고 중국의 로봇 기술이 그렇게 빠른 겁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못 당하는 겁니까? 일단 물량 공세로 있는데요. 네. 일단 뭐 교수님 말씀하신 질문에 딱 이런 대답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산업용 로봇이 대세이니까 글로벌 산업용 로봇의 50%가 중국에 설치가 돼 있고요. 생산량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오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렇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연평균 23%씩 또 로봇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전 합니다. 세계적으로. 예. 아니, 중국이 아니면 전 세계? 중국이 중국이. 연평균 23%씩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혹시 교수님 그 영상 보셨나요? 그 중국이 얼마 전에 로봇이 한 50여 기가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빨간 그 손수건 같은 거 들고 춤을 추는 영상 보셨나요? 저는 그건 못 봤고 예. 그 올림픽 하는 거는 봤어요. 막 예,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예. 그것도 완주한 로봇이 몇 개 돼요. 몇 개. 그러니까 그게 거리 수가 이제 49.195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10km 정도 되는데 네. 그걸 한 3개인가가 완주를 했다라고 하네요. 완주 못 하고 있는 탈락도 많군요. 엄청난 숫자가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그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이실 겁니다. 우리 이제 공연장 같은 뭐 예를 들면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대규모 공연장에 네. 제가 로봇이 한 뭐 수십 기가 동일하게 서서 동일한 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전 세계 중국 현장에서 그게- 중국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충격을 줬다라는 거죠. 그 더군다나 이제 춤을 춘다라는 거. 앞서도 우리가 언급을 드렸다시피 단순하게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 반복된 행동을 하는 것에서 춤을 춘다라는 것은 이거는 제어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신체에 그러니까 로봇을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라면 균형을 잡는다라는 부분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한번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중국의 이제 로봇 선두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유니트리 같은 경우 약 70억 달러로 IPO를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게 그 춤을 출 경우 예. 그거는 사람이 제어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이제 로봇이 스스로가 이제 하는 그러면 거죠. 스스로가 예. 나는-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음악이 나왔을 때 예. 나는 이 음악에 대해서는 좀 이런 춤을 추고 싶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그렇죠. 거죠.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간 거고 이제 스스로가 행동,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오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로봇이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까지는 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 오히려 그냥 공상과학자들이 아니라 정말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석학분들이 걱정하는 단계도 있어요. 사회과학은 좀 그런 예. 부분이다. AI에 대한 두려움 이런 얘기를 두려움이 많이 좀 있는 하죠.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간이 입력하는 단계까지 됐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 이것을 입력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로봇이라는 것과 자율주행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위험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느냐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하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갑자기 무슨 바위가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 바위를 받을 것인가 내가 회피할 것인가 이제 윤리적인 문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봇 시장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 미국의 이제 당연히 테크 기업들도 이쪽에 관심이 이제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특히 테슬라도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기업 가치의 80%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에서 나올 거다. 네. 앞으로 또 아무래도 미국 또 뭐 중국 말 이런 경쟁이 격화될 것 같은데 네. 이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미국에서 나서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슬라죠. 네.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 기가팩토리라는 테슬라를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 놓은 상태인데요. 만들어진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의 80%가 감축이 이미 됐고 로봇이 지금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로봇 손 이런 예, 것들이 로봇 같은 다 경우가 하는 이제 거죠? 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단순 작업들의 어떤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용 로봇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작업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동이라든지 그래요.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메타라는 미국 기업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이제 좀 개념이 모호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GPU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그런 거지만 향후에는 엔비디아가 스스로 칩을 개발해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진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LG도 하고 있고 현대도 다 하고 있는 상태라서 많은 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진출을 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는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야든지 간에 지금 이제 인공지능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침투율이 굉장히 그래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우리가 데이터 학습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또 나중에 어떤 보험 문제, 윤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겪어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좀 빨리 올 수도 있겠다라고 네. 볼 뭐 중국은 뭐 저희 방송에서 몇 번 다뤘지만 눈 떠 보니까 뭐 태양광, 배터리, 자동차, 전기차에서 네. 세계에서 1위를 막 고수하고 뭐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미국이나 유럽 또 우리나라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 이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중국의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미국이 첨단 칩 같은 거를 중국에 지금 주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리바바가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엔비디아의 GPU를 우회할 수 있는 AI 칩을 개발해내고 있는 상태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이제 물량 공세입니다. 그리고 모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중국의 지금 젊은 층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 선호도 1순위가 우리나라 의대 대신 거기는 이제 그 공대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참 너무 아쉬워요. 예.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한때는 또 그런 때가 네, 있었는데, 있었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게 뭐냐면 초기에 플랫폼 효과라는 것을 이제 달성을 하고 나면 다른 기업들이 따라잡기가 어려운 거죠. 중국 같은 경우 수많은 기업들이 또 지금 중국은 보이지 않는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로봇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환경이 벌써 지금 만약에 이 스튜디오 안에 로봇이 있다라면 스튜디오에서 움직이는 로봇과 저희 집에서 움직이는 로봇, 제 개인 사무실에서 움직이는 로봇 이것이 그 학습 효과 데이터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선점해 버리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때까지의 갭이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분명 존재하는 거 그래요.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경제적 사회적 비용 자체가 우리가 개발하는 것보다 중국이 물량 공세를 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네. 현실적인 부분들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한국은 좀 정부 주도의 로봇 개발 네. 이런 것들이 현재는 주요한 기제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민간이 하기엔 앞서 언급드렸던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이 부분을 주도를 해서 정부 주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네이버 라인 사태를 갖고 일본과 한번 분쟁이 있었을 네. 때 과연 그 우리가 민감한 정보들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각 기업들의 서버를 공식적으로 열어볼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서 그런 어떤 뭐 감정 싸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CCTV를 못 사용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도 분명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K 휴머노이드 연합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의 이제 전문가와 이제 전문 기업이 있고 또 대학에 또 인재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들과 우리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이 이제 같이 역할을 해서 이 로봇을 좀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필요한 기업들이 투자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LG 엔솔 같은 배터리 기업들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윈윈으로서 학습과 투자 그리고 나중에 소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로봇의 소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중국도 이런 모든 새로 떠오르는 시장에 있어서 보면은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주도를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냥 예. 이 자금을 거의 살포하다시피 하면서 예. 시장을 키우고 기업들이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하는 네. 또 최근에는 또 구조조정도 하잖아요. 네, 너무 이제 맞습니다. 시장이 과열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을 이제 보면은 한국 정부도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그 세계 기술 기업들이 로봇 분야에서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네. 이게 그렇게 로봇 청소기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된다. 네. 앞으로 미래에. 네.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제일 많이 사용될 것이다. 수요는 어디서 많이 생겨날까요? 보통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제 동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같이 이제 생활할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그건 최종 단계다라고 봅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중국에서 그 수많은 로봇들이 춤을 췄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공개된 영상이고요. 근데 거기 참석했던 비공개 영상을 보면 로봇 하나가 튀어나와서 관객을 막 때리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제어를 못했어요. 하나의 사고였어요. 네, 하나의 그러니? 사고였었죠. 근데 아하. 이제 로봇한테 이제 그런 거 있었는데 전에 그런 영화 하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로봇이 이상해져서 사람 막 공격하는. 예, 공격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에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 같은 경우라든지 알겠어요. 예,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뭐 고온 그다음에 이제 예. 고압 뭐 이런 예, 거에서도 사람이 이제 지금은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로봇이 먼저 투입이 될 가능성이 그래요.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쟁 분야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긴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꿈꾸고 있는 것은 돌봄 로봇 같은 경우 단순하게 복지. 복지 차원에 있어서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 정말 누가 인간인지 누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동행하는 시기는 분명 도래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다 보면 이게 다 전기로 구동되는 거고 배터리의 폭발적인 이게 네. 이제 후방 산업으로서의 배터리의 엄청난 발전. 네. 이건 뭐
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우리가 뭐 하다못해 시계가 안 가도 배터리를 갈아 끼워야 되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네.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여기서 얘기하는 배터리는 이제 2차 전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전지와 2차 전지의 차이점은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래요. 거고 2차 전지 그럼요. 같은 경우는 계속 충전해서 네, 쓰는 네.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2차 전지의 가장 큰 총알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상당히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로봇 시장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LG엔솔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앞서 언급드렸던 여기에 4680 배터리에 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현대 기아차하고 협업을 통해서 원통형 배터리 로봇 전용으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면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를 좀 소형화해서 일반 로봇에 끼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가요, 좀? 품질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게 다르군요. 왜냐하면 일단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보다 가벼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하. 더 앞서 이 언급드렸던 건 이 컵을 들 때 여기에 갑자기 고출력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또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고 얘가 데이터를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보다는 고출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작고 더 고출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배터리가 새롭게 개발돼야 되는 지금 국면에 있다. 그거는 시장이 어디까지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이제 4680 배터리가 이제 쓰고 있는데 4680이라고 한다라면 지름이 46mm, 그다음에 높이가 80mm짜리 이제 원통형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형 건전지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해질이 이제 액체로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고체로 하는데 이게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상태이지만 실용성이라든지 기존에 투자해놨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뭐 비용 회수 문제 그래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어느 정도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전기차로 몇 킬로를 달릴 수 있느냐? 보통 이제 우리가 기름 한번 넣으면 500km 기준으로 이제 따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8시간 정도는 그래도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인간하고 같이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안 돼요. 네,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계속 무거운 것을 들었다 놨다 하는 로봇과 저처럼 단순하게 그냥 입만 여는 로봇은 배터리 소모량이 다르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산업에서 사용하는 로봇 같은 경우는 이 위한 에너지 밀도에 대한 싸움은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에너지 분야에서는 참 관심 있는 주제가 AI의 혁신, 또 그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증설 그렇죠. 이런 것이 얼마나 전력 소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전력 소비가 증가한다는 건 기후 문제와도 무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도 앞으로 전력 소비를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쪽에 대한 전망이랄까 앞으로 전력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이 로봇 업계에서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데이터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과연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교수님 말씀하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로봇은 이제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로봇을 어디에 구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분야는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거리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지금 당장 놓고 보면 제가 아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 그 한때 우리가 AI를 갖고 이제 그림 그려달라는 놀이가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일본풍으로 그려달라. 맞아요. 그거 한 번 그리는데 휴대폰 한 번 완충하는 정도의 전력 소모량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이 그 춤추던 로봇이 대당 한 1억 정도 한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그거에서 주요 핵심 과제를 뺀 1,000만 원짜리 로봇이 나왔다라고 뉴스를 제가 올 초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그렇게 배터리가 많이 사용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가지 덧붙여야 되는 게 우리가 투자자, 2차 전지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재 2차 전지 업계가 전기차 업계가 캐즘을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향후에 2차 전지의 수요처가 로봇에 있지 않을까?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해 놓은 규모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막대하게 해놓은 것이지 로봇을 위해서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 소장님 나오셔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또 그에 따라서 거기에 파생되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 예.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좀 자유롭게 어떤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시장을 면밀히 보시니까 네.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일단 로봇이라는 것은 저도 앞으로 빨리 와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로봇 시대가 빨리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경계감이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얘기가 나온 것이 거의 이제 7, 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애플이 자율주행차를 만들 것이야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결국 애플이 이제 그 시장을 포기를 했고 또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는 거죠. 로봇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다 더 위험 저는 요소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한정된 작업 환경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지는 않죠. 그렇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인간과 접촉면이 많아지는 접촉이 거죠. 커졌을 때 그 위험이 있다. 예, 그 위험이 안전 있는 문제라든지. 예, 안전 문제라든지 보험 문제라든지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좀 여유를 가지고 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겠네요. 어떤 예. 그 규제라든지 적정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을 좀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로봇 정도라면 식당에서 배달하는 정도의 로봇 맞아요. 수준, 말씀하신 로봇 정도 네. 이 정도 수준이지만 그건 이제 로봇이다라고 보일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에 대한 시장이 빨리 올 것이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